교육부가 어제 로스쿨 입학 선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간 로스쿨 입시에서 24명의 학생이 자신의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친인척은 대부분 대법관, 검사장, 판사 등등의 고위직이었다는 건데요. 교육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적발은 했지만 그렇다고 합격 취소를 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 지난 4월 저희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번 조사 결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요구를 했던 분 직접 만나보죠.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의 서완석 회장입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로스쿨 입학 전형 실태조사 결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언론에서 예. 이 사건을 교육부에서 사건을 축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뭔가 많이 미진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여러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축소해서 발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 24명 적발된 학생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뭐 누군지 아주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 뭐 지방법원장 자녀, 변호사협회의 뭐 누군가의 조카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 정도면은 밝힐 만큼 밝힌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추정이 왜냐하면 예. 지금 이번에 3년치만 조사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기부터 조사를 해야죠. 최근 것만 조사해서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다 조사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일 텐데 물리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가장 공정해야 할 시험을 예.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부정 사례가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면 나중에 더 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총 몇 년치가 되는 거죠? 지금 한 8년치 되는 건가요? 8년치가 되는 거군요. 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로스쿨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왜 내가 떨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예. 이럴 경우에 이 학교에다가 어떤 정보 공개 같은 걸 요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 지난번에 합격생들의 성적을 갖다가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으니 불복을 하고 싶어도 불복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제가 제 점수가 이해가 안 가서 저 걸 공개해 주십시오라고 왜 하면 내가 떨어졌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것만 그러면 딱 다른 사람 나오는 거하고 거군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비교할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투명한 공개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 예. 여하튼 자소서 부정행위 24건을 이번에 적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후 처리를 보면은 맞다. 24명 부정행위는 맞다. 하지만 합격 취소는 어렵겠다라는 발표를 어제 교육부가 동시에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아는 증거 법칙으로 독수, 독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수. 독이 있는 나무에는 예.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린다. 이런 말인데요. 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이 있는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교육부 발표를 보니까 그 나무에 독이 얼마나 있는지, 독이 얼마나 독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독이 있는 열매를 폐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입시 절차가 불공정했다면 그것이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 입학을 취소하거나 해당 대학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옳을 텐데 이런 식으로 사후 추인을 해버린다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이 학생들이 부정행위한 건 맞지만 그 부정행위 때문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합격 취소는 안 된다, 과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컨닝은 했지만 그 컨닝 때문에 이 학생이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격 취소 아니다.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논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교육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합격을 취소했을 때 대학이 저지른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 취소까지는 어렵다. 저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로스쿨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예.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과에 대해서 자기 책임의 원칙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질까 봐서 스스로 덮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가요? 교육부는 감독기관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 하나 얘기는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로스쿨 안착을 위해서 사실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만 계속 견지해왔거든요. 비로스쿨에 대해서 우리 같은 비로스쿨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결국 한국 법학교육의 붕괴를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교육부가 감사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입시 전형을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교육부 책임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허점들이 드러나니까 결국 교육부가 모든 책임을 궁극적으로 지지 않을까 이게 겁나서 지금 좀 덮고 가려는 것 아니냐 면죄부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로스쿨 입학 전형 개선해서 될 문제라고 보시는가 아니면은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보는데 지금 현재 이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걸 봤을 때 과연 이들이 개선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이런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로스쿨 폐지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로스쿨 측에서는 일부의 얘기를 너무 전체로 확대시켜가지고 로스쿨 폐지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선발돼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런 시스템 속에서 법조인이 선발됐을 때만 국민들이 아마 법을 신뢰할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신뢰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 로스쿨까지 확대해서 조사를 하면 더 많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 몇 명이라도 지난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단 한 건도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예. 이게 과연 일부의 문제인가 일단 의심스럽고 설사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법조인을 뽑는 입시 전형에서 이런 부정이 저질러졌다면 과연 이게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용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의 서완석 회장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로스쿨 학생들은 어제 발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나보죠.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 박정태 회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 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교육부 발표 나고 나서 로스쿨 분위기는 어떤가요? 많은 학생들의 생각은 일단 많은 언론에서 지금까지 다뤄왔던 것만큼의 그런 문제는 없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문제가 아예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전에 여러 언론에서 다뤄왔던 것만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심각한 문제가 이번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다라고 언론들이 많이 다뤄졌는데 막상 지금 발표를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 이런 반응. 네, 그러니까 정말 한 학교당 40-50건의 명확한 입시 비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밝혀지면 저희도 당연히 학생의 입장으로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서 좀 더 나은 로스쿨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일단 밝혀진 것 같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4건의 적발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선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선 좀 반론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것이 앞에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 회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선 이번 조사가 좀 미진했던 것 같다. 이거보다는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지적하셨고요. 설사 이게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정말 24건이 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닌 법조인을 양성하는 과정, 그 입시였는데 여기에서 3년 동안 24건, 그것도 자기소개서 부분만을 전수조사했는데 24건이 나왔다면 이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더 많은 부정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각오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저희도 어쨌든 로스쿨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인데 입학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 있거나 그로 인해서 입시 결과에 당락이 뒤집히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면 이거 분명히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전화 한 통으로 청탁을 했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예, 발표되기 전에.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정도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생각해 오셨던 것만큼은 아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부풀려졌던 그런 의혹에 비해서는 결과가 좀 안도할 정도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 안 했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적발된 24건에 대해서 교육부는요. 자기소개서에다가 부모나 친인척의 지위를 알 수 있는 문구를 적었던 건 부정행위는 맞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써서 이 학생이 합격된 건지 요 인과관계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합격 취소는 아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입학 취소 사유는 될 수 없다라는 게 법률 자문 결과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에서 어쨌든 저도 법학도이기 때문에 그런 아까 그 로펌에서 이제 답변해 주신 것들도 이제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입장이거든요. 존중하는 입장이세요. 이게 24건 가운데 18건에 대해서는 18건의 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입학 전형에 반영이 안 된답니다. 이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에다가 부모의 신상을 적지 말아라라는 규정이 있대요. 그럼 이 경우는 명백한 부정행위 아닌가요? 적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면 입시 요강을 어긴 거니까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로 인해서 로스쿨 전체가 마치 뭐 비리 온상인 것처럼 항상 이렇게 좀 그런 시선을 계속 받는 것이 로스쿨생들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확대가 돼서 해석되는 부분. 정말 여기 있는 로스쿨생들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법조인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그런 정책을 믿고 열심히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절대 다수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뭐 색안경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절대 다수가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치 전체가 뭐 어떤 입시 비리에 뭐 원상인 것 마냥 이렇게 호도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다들 너무 가슴이 좀 아픈 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 벌어지면 전혀 관련 없는 분들까지 뭔가 좀 죄스러운 느낌이 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저도 같은 학생으로 좀 되게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잘못된 것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서 털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도. 확실히 털고 넘어가야 된다. 털고 넘어가되 이것이 뭐 로스쿨 제도의 실패라든지 폐지와 전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좀 더 나은 그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정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앞에 교수님께서는 사실 지금까지 수년간 이런 의혹이 계속 이쪽 바닥에서는 제기가 됐는데 여태 자정이 안 된 거 보면 솔직히 자정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면 폐지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입시 요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기재를 한 학생에 대해서 지나간 그런 학교에 대해서 뭐 경고 조치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면접에 있어서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뭐 블라인드 면접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의무화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려면 몇 년이 더 흐른 뒤에 다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면 그때는 저희도 이제 비난을 달리 감수를 해야 되겠죠. 충분히 저희 학생 사회에서도 뭐 대학생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이제 뭐 감시자 역할도 병행을 하고. 알겠습니다. 자정 노력을 학생들부터 실천할 테니까 좀 지켜봐달라 이런 마지막 호소였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로스쿨 학생 협의회의 박정태 회장 얘기까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